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정중은 부실법 적용 예외예요. 그러니까 정중이 정중원에게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정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정중원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말소 소송 또는 이전 소송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정중유사단체는 부실법 예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중유사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만약에 명의신탁했다 그러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소송이나 말소 소송은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정중 관련한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정중 관련한 분쟁은 크게는 정중과 정중원 사이의 내부 문제와 정중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그 처분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외부 문제, 그리고 정중 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 이렇게 한 3-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쟁에 앞서서 실제로 지금 소송을 하는 이게 정중이 맞아? 정중이야 정중유사 단체에 불과한 거야? 라는 것부터 검토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정중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문중, 종친회 이런 건데 문중은 이제 우리나라 안에 성본이 있잖아요. 전주희씨, 충무공파, 맷대손 이렇게 있는데 법에서 말하는 정중이라는 것은 특정 공동 선조를 두고 그 사람의 후손이기만 하면 성년이 되면 당연히 남녀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되는, 그러니까 누구는 빠져, 예를 들면 여자는 빠져, 어디 사는 사람은 빠져, 이런 게 안 되고 선조가 예를 들면은 그 선조가 김철수면 그 김철수 씨의 후손이면 전부 다 당연히 자연 발생적, 이게 이제 정중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주희 씨 추제공파 중에서 철수를 선조로 하는 사람의 직계 비속 중에 반개 빼고 직계 비속 중에 평택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중,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단체 등록하는 거 있거든요. 고유 등록 그 번호까지 딱 받아. 그래놓고 우리는 문중이다, 단체다.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사무실 조그맣게 얻어놓고 나름대로 조직을 갖추고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 조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외형상 어떠한 실체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취급할 건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법에서는 그것을 정중유사단체라 그래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정중은 자연 발생적으로 특정 중시조를 선조로 하는 그 모든 혈족을 다 포함시키는 거고, 정중유사단체는 그 중에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구성원의 범위를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만으로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성격, 특정 어떤 카테고리를 딱 나눠서 여자만 또는 남자만, 50대 이상만 이런 식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그리고 그러한 범위를 제한해서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거, 이게 정중유사단체고 정중은 자연 발생적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별 실익은 2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첫째는 어떤 실체는 그대로 두고, 구성원이나 그 실체는 그대로 두고 원고가 처음에는 이건 정중이에요 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 중간에 이런저런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게 정중이 아니라고 들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중유사단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돼가지고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참고로 주장을 정중이라고 주장했다가 정중유사단체라고 주장을 바꿨지만 그 주장의 본질을 흐르는 구성원이나 실체 관계는 변동이 없어. 그럼 그대로 있는데 그 법률적 성격만 다르게 주장하는 거는 당사자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구성원의 실체를 바꾸면서 주장하면서 정중이라 그랬다가 정중 아닌 정중유사단체라 그랬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돼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좀 중요한 거고, 2번째 중요한 거는 정중은 부실법 적용 예외예요. 그러니까 정중이 정중원에게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정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정중원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말소 소송 또는 이전 소송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정중유사단체는 부실법 예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중유사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만약에 명의신탁했다 그러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소송이나 말소 소송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지는 정중은 부실법 적용 예외의 대상이지만 정중유사단체는 부실법에서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정중유사단체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주의해야 될 게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단체가 고유한 의미의 정중이 아니라 정중유사단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정중유사단체의 권리가 기속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권리 기속의 근거가 되는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가 발생할 당시 그러한 정중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1970년에 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적어도 1970년도에 해당 정중유사단체가 성립해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장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한참 후에 권리 주장하려고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온 정중유사단체다 그러면은 좀 소송하기 힘들다, 이런 취지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의 권리 기속 주체, 그러니까 당의 정중유사단체의 권리 기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 행위 등 법률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당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당시에 정중유사단체가 성립해서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해당 정중유사단체의 권리 기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게 정중이라는 게 엄청 크잖아요. 막 이렇게 다 5만 사람이 다 있는데 가끔 그 중에서 우리끼리만 하자. 그러니까 정중유사단체라는 건 사실은 원론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안 좋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중을 했을 때는 누구 싫다고 누구를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데, 여기는 딱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해버리는 경우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실은 정중인데 그중에 일부를 배제하고 뭔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치 이게 정중유사 단체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어떤 요건이나 절차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 정도로 충분하게 이 정중유사 단체의 실체가 존재했고 성립했고 그 권리 기속에 근거가 되는 요건이 다 충분한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판결 나온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정중유사 단체로 소송이 돼가지고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